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지금 다른 뉴스가 많지만 대법원장 물러나라를 여당에서뿐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같이 박수를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예. 그래서 이걸 다 찾아봤어요. 예. 이런 전례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하고 있는 자유민주 국가에서 예. 대통령이 예. 대법원장을 향해서 예. 물러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한 그런 아무튼 뭐 말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그런 압박을 가하거나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예. 한국에도 없었고 예. 미국에도 없었고 예. 프랑스에도 없었고 예. 러시아에도 없었고 예. 아무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답니다. 제가 추정컨대 남미의 중후진국권의 그야말로 우리가 참 쯧쯧쯧 혀를 차면서 보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예. 그런 나라들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도 가령 그 독재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그 70년대 80년대 중남미에 예. 그런 독재 대통령들이 있었거든요. 예. 가령 피노체트 같은 경우 말이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대법원장을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압박은 못했어요. 예. 다 그거를 뭐 암암리에 무슨 뭐 압박을 가한다든지 또는 뭐 대법관이 어느 날 피살당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예. 이렇게 대놓고 공개적으로 대변인이 예. 아니 구체적으로 일단 좀 얘기를 해보죠. 뭐. 예. 일단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당에서 네. 아주 뭐 집중 포화식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육선의 그 아주 중진 중에 중진이고 사실 국회의장 자리에 거의 앉을 뻔했던 그렇죠. 추미애 지금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대 세탁소 역할을 했다. 네.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 제가 이 말하면서도 지금 제 이 발음이 정확히 안 될 정도로 아주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표현이죠. 입법부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럼 사퇴해라.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가 헌신적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거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여당에서 나오는 도저히 넘어서 안 될 선이라고 생각되고 그 전에 전조 중에는 그 대통령이 며칠 전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관련해서도 내란 전담 재판부 그전까지 내란 특별재판부 얘기했던 그 재판부 관련해서 그게 무슨 위헌이냐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민주권이 제일 위다.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나 국회를 뜻하는 거죠. 네. 그다음이 간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대법원은 행정부나 입법부보다는 서열 아래야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끔 망각한다. 그러면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이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입법부의 서열 밑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들이 이렇게 해서 군부를 떼오다가 네. 대법원장에게 내란 세력에 면죄부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주는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면서 물러나라라고 얘기한 여기까지 이르러서 이것만으로도 좀 오늘 도화 신문 일면 토업 제목으로 이 충격을 다뤘는데 마침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단 원칙적이긴 합니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된다. 자 워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사퇴 주장을 놓고 대통령실 대변인, 네.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할 때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출 권력.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서열이 있던 대통령 얘기하고 괴를 같이 해요. 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헐. 당연히 삼권 분립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명된 권력. 그러니까 임명된 대법원장은 입법부에서 얘기한다면 대통령도 충분히 지켜보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는
사퇴하라는 사법 입법부 그리고 여당의 아주 그 선을 넘는 거친 표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왜냐? 임명된 대법원장은 서열 밑이야.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얘기 상당히 경청할 만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하고 존중해. 결국은 대통령 이걸 조금 더 축약하면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여당에서 입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 물러나라. 너는 법을 이용해 죄나 빨아주는 사법 세탁소다라는 얘기하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상당히 경청하고 존중해. 이런 모양새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감히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가 예. 일단 추미애가 하는 이야기하고 정청래가 하는 얘기는 결론은 같지만 이제 이렇게 그 결론에 이렇게 진입하는 방식은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제 추미애 위원장은 그 요지가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이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법원이 예. 가령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을 석방을 시켜줬다든지 또는 지규현 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뭐 지연시키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물고 들어가서 이제 물러나라 이제 이런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이 금년이죠. 금년 5월달에 예. 이제 그 이재명 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선거법 이제 위반 사건.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물고 들어가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다 그게 조희대 때문이다. 예. 당신 물러나라.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일단 이 강유정이라고 하는 사람 말이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대적인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이게 매우 위험하고 독재적인 그러한 정책을 펼 그런 이 근거가 될 수 있는 매우 애매모호한 표현이거든요. 맞습니다. 시대적 국민적 요구 뭐 적자를 두 번이나 붙였는데 시대적 국민적 요구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하는 거죠? 뭘 보고 측정하는 거죠? 아마도 예. 이제 이 사람들은 이게 이른바 바람몰이 여론몰이 이런 건데 예. 아니 그러면 너희들은 시대적 국민적 요구는 여론조사로 할래? 앞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대법원장 사퇴에 찬성한 사람 몇 %, 반대한 사람 몇 %, 아마 이거 할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지금 말하는 얘기의 레시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법원장을 징벌하는 방법은 사실은 탄핵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 탄핵을 통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이른바 바람몰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데 한 말씀을 거기에 보태면 탄핵 소추를 하려는 일종의 빌드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좀 이런데 얘가 안 물러나. 자식이 말이야. 임명된 권한 서열 아래의 대법원장 따위밖에 안 되는 이자가 안 물러나. 근데 이게 여론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할 수 없네. 그럼 자 우리가 탄핵의 칼을 꺼내야지 하는 빌드업의 수순으로 이러고 있다라고도 저는 여겨집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기는 하나 그러나 이제 그거는 우리가 추정하고 분석하는 내용이고 예. 일단 추미애나 정청래 같은 현역 의원이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당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대법원장한테 정치적 반대당이 있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 제가 알고 있음에도 예,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표현을 용서해 주세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나 추미애가 물러나라 하는 것과 예. 이재명 대통령이 물러나라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판때기가 다른 판때기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에 있을 때 추미애나 정청래는 입법부예요. 예. 그러나 이재명은 행정부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행정부 국가원수고요. 국가원수고 예. 이 사람이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따라서 예. 104조 제1항 국회의 동의로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임기 6년을 보장한다. 예.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근본부터 뿌리부터 다 뒤집어버리는 발언을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여성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심중이 공개적으로 표명이 된 거라면 예. 이거는 매우 위헌적인 발언이다. 이미 예? 지금 대법원과 관련된 그리고 뭐 특별재판부 등을 관련돼서 위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었지만 대법원장 물러나라라고 입법부의 꽤 높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뜻을 대변하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했으면 이미 이거는 헌법이 그 규정하고 있는 여러 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는 완벽하게 위반하는 상황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해야 될 일이 예. 국민의힘은 바로 강유정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자, 강 대변인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한 이 이야기가 당신 개인 생각이냐 아니면 아침에 무슨 회의를 했느냐 예. 그래서 정무수석이 너한테 뭐 이렇게 말하라고 적어주대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냐 아니면 이게 대통령 뜻이냐 예. 그걸 분명히 하라. 그래서 이게 만약 대통령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예요. 예. 그러면은 이게 대통령실이면 강훈식 얘기인지 비서실장 얘기인지 아니면 대통령 생각인지 대통령 생각이라면 이건 유연적 발상이 있는 거고 예.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 발의를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유연적 발언을 했다면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뜻이고 대통령이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여당의 뜻에 나도 동의한다라는 이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다면 네. 그게 대통령 뜻이라는 게 확인된다면 그게 뭐 탄핵이 정말 될지 안 될지의 실현 가능성은 변론으로 치더라도 네. 탄핵 소추를 해야 될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국민의힘 대변인은 바로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본인의 뜻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예.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정식으로 검토를 하겠다. 예. 그 정도 톤의 반응은 나와야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다. 매우 심각한 겁니다. 사안이다. 네. 예. 지금까지 대통령 기자회견 때도 우리가 아니 삼권 분립의 그 엄연한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난 70여 년을 살아왔는데 예. 그걸 어느 날 갑자기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렇게 발언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해서 깜짝 일어나 놀랄 만큼 화들짝 놀랐었죠. 정말 놀란 발언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도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평온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머릿속에 매우 혼란 속에 지금 빠져 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법조계에 있는 대학 교수들, 법조계 인사들 뭐 전부 다 지금 들고 일어나서 이건 매우 유연적인 발상이고 유연적이라는 말은 사실 민감하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 왜냐? 유연적인 발언이라고 하는 순간 대통령 탄핵 소추의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헌법을 그래서 위반했으니까. 예. 그 말을 좀 부드럽게 한다는 표현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러더라고요.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위험에 미음자 떼고 예. 니은자 집어넣어서 위헌적 하는 순간 이건 민감해지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국민들이 예. 국민의 힘이 예. 보수 정당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말을 좀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이르러 지난 대통령 기자회견 그 별 사나흘밖에 안 지났는데 갑자기 이런 폭탄 같은 발언이 나왔어요. 예. 아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발언이어서 그러니까 추미애나 정청래가 매일같이 그다음에 한정혜가 누가 뭐 얘기를 하고 정책위 의장 뭐 법사위원장 당대표 그쪽에 입 있는 사람들이 다 빅마우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래 정치인이니까 너는 정치적으로 나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실로 딱 올라가 가지고 오늘 대통령실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예. 실자 빼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대통령 대변인인 겁니다. 대통령실 대변인 뭐 이런 거에 말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비서실장 할 때 야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야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옛날에 청와대 있을 때는 그랬거든요. 공식 명칭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맞습니다. 예. 강유정도 대통령 대변인인 거죠.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가령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거는 대통령 뜻과 다를 관계없는 발언이었다든지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돌아가는 속보를 제가 지금 뭐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로 봐서는 이게 화들짝 이 강유정 대변인 말을 그 걷어들이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물러나라라는 얘기에 대통령실도 같이 무게를 얹어가는 모양새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 저는 김광일 선배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다만 아직도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냥 원칙적으로 공감한다였으니까 대통령의 뜻이 정말 여기 담겨 있는가를 좀 확인하는 아주 정밀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 이제 말씀 이어가시기 전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매우 비겁하다고 보는 이유가 예. 말을 두세 번씩 꼬아놔 가지고 도망갈 구멍을 좀 만들어 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사퇴 요구에 대해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이 독해력이 약한지 문해력이 약한지 이게 도대체 몇 번을 뒤집어 봐도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개연성과 이유?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해석해 보자면 그 워딩이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 그러니까 임명된 대법원장 따위 그 정도의 서열이 낮은 그런 따위가 왜 너한테 시대적 국민적으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있는지 개연성과 이유를 한번 돌이켜보고 반성해. 이럴 때도 개연성이란 말 써요? 나는 여기에 개연성이란 말을 그냥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보라. 그건 내가 알겠어. 예. 근데 개연성에 대해서 돌이켜보라? 개연성이라는 건 뭔데? 일어났음직한 어떤 그 성질 이걸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요구의 이유는 그냥 이유만 생각하라 그러면 나를 뭐 대법원장을 싫어하는 내지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집권 여당에서 날 싫어하니까 그런 이유만 들고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유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도 국민적 시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맞는 얘기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맞는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 옳은 개연성에 대해서도 한번 반추해봐라고 조금 더 강한 부담을 지우려는 게 아닌가. 뭐 참 이렇게 구구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게 저도 뭐 필요를 잘 못 느낍니다만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 발언의 입장을 이런 얘기를 했고 강유정 대변인이 물론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한 줄 달긴 했어요. 그러면서도 국회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 또 얘기했어요. 국회가 1등 권력이고 물론 선출 권력이 1등은 그럼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 특 A고 국회는 A고 그다음에 임명된 대법원장은 B다. 이건 특 A, A, B는 제가 붙인 겁니다. 물론 제가 붙인 건데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신다면 특 A등급, A등급, B등급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A등급이 B등급한테 이런 선출된 대법원장 따위한테는 이런 요구를 한다면 그 일을 좀 차분히 돌아봐라.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국회 하란 대로 따박따박 재판부도 특별재판부 만들고 영장도 자동 인출기처럼 영장 넣으면 바로 발부하는 영장 담당 재판부를 따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특별재판부 아니면 뭐 전담 영장 전담 만들 거야.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물러나라는 얘기에 대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여기에 무게를 실을 건데 잘 생각해봐.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이 일련의 행위가 다 삼권 분립이 돼 있는 사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겁박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사법부 독립이고 삼권 분립이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보면 차지나 저희가 지난번에도 칭찬했던 제 말씀을 아주 강하게 귀에 딱딱 박히게 하신다는 고대 그 로스쿨 교수도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에 따라 심판하는 사람 이걸 분리하는 게 삼권 분립의 정신이자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다. 이게 대한민국 그 정부 수립 건국 이후만 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아니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이에 따라서 심판하는 사람을 분리하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더라. 이걸 독립을 존중 안 하고 여기다 독립하는 이 방화벽을 안 세워놓으면 이 민주주의가 망가지더라. 그래서 삼권 분립하는 거고 소위 민주주의 모든 국가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를 지켜주는 이 방화벽을 허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사법부는 임명된 권력이라서 B급이라 저 밑으로 내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냥 삥 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그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은 엄격하게 구별을 해놔야지 이게 섞여들기 시작하면은 이게 원님 재판이 되는 거고 군주 독재 시대의 재판이 되는 거고. 그렇죠. 왕이 정말 다 하던 그런 시절처럼. 독재 정당의 직할 재판부가 되는 겁니다. 그 민주당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잘못 핸들링하면은 민주당 직할 재판부를 만드는 거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좀 그런 비판들이 나왔었고요.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도 자업자득이다 그러고 저희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댓글에다가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뭐야 똑같이 자업자득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자업자득 자초했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스스로 불러들였다. 그건 뭐냐면은 이제 지난 5월 달에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서 감히 우리 이재명 대선 후보님을 네가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넌 자업자득이야 자초한 거야. 이제 이런 논리예요. 공직선거법에 2심 무죄 나온 거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래, 1심처럼 이제 파기환송시킨 거.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너는 자초한 거야. 자업자득. 근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무슨 뜻이냐? 이것을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기환송을 할 때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파기 자판을 했었더라면
그때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전원 합의체에서 차라리 형량을 그때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 그게 1심이었잖아요.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예. 1심 선고형량이었습니다. 네. 예. 거기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 가령 예를 들면 벌금 500만 원 예. 이렇게 했으면 그리고 확정 판결 땅땅땅 했으면 그 시점 이후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당 대표는 국회의원 배지 떨어지고 네. 대통령 출마하는 시간이 벌금이었으면은 5년 동안 출마 금지. 네. 만약에 징역형 원래 1심 정도였으면 10년 금지가 되는 네. 거게 확정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은 없는 것 아니냐. 완전히 다른 그렇죠. 방향에서 네. 그래 자업자들인데 아. 정청래 대표가 하는 자업자들과 저희 시청자들께서 말씀한 자업자들은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예.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 또 참 입맛이 쓰더라고요. 근데 뭐 파기 자판은 저도 그때 저 다른 유튜브 방송 또 장원준 씨 하면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다룬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만 파기 자판까지 하기는 일단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전례가 매우 드물고 그리고 형량을 대법관들이 결정하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있어서 쉽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있지만 근데 또 제가 그때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파기 자판 하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 나라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주요 정치인의 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느냐 붙이느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출마 제한 기간을 10년 5년 아니면 제로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를 왜 고등법원에 상대적으로 덜 연륜이 있는 판사 3명한테 책임을 맡기느냐. 대한민국에서 판결 제일 잘하는 14명으로 좀 대법관을 구성해 놓은 거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다 장관급 월급 주고 장관급 예우해 주면서 심지어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국가에서 3위이고 그 밑에 법원행정처장까지 대법관 14명을 해놨으면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 월드 클래스로 재판 잘하는 14명이 자 이거는 우리가 봤는데 2심 재판 무죄는 말도 안 된다. 다 썼어요. 판결문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읽어보면 1심 판결이 다 맞았다였어요. 1심 판결한 게 다 맞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들이 보기에 자 이거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했는데 그게 맞다라고 사실 하는 게 더 책임을 방기하지 않는 더 올바른 태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헌법학자의 법조인들도 계셨고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은 지금 장 실장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런 거죠. 뭐냐면 파기 자판은 전례가 많지 않고 그렇죠. 대법원으로서 약간 부담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는 거 제가 압니다. 또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었어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대법원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된 판단을 국민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대법원이 그걸 가름말을 타줬어야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유죄이긴 하지만 후보 자격은 유지할 만해. 그럼 벌금 80만 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원이 항상 그렇게 재판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80만 원, 90만 원. 네.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면은 그거를 바로 벌금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뭐 집행유예든 뭔 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대법원의 속셈은 뭐였었느냐? 우리는 판단하기 뭐 부담스러우니까 이 국민들이 투표로 먼저 판단을 하실 수 있게 해주자. 이제 이런 거였어요. 결과론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대통령 선거 전에 파기 환송심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파기 환송심이 나오면 그걸 또 다시 대법원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때.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그 6월 3일 이전에는 절대 결론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알고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한 거라고 봐야죠. 네. 예. 그것까지 다 알고 그렇단 예, 말이에요. 예, 예. 한마디로 좀 비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예. 그거를 6월 3일 전에 딱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때 대법원이었었고 그때 파기 자판을 해서 벌금 6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유죄지만 선거는 치르게 하자라든지 방법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예. 유연적 예.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발언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정청래 당대표 같은 사람은 그거를 물고 들어가서 이것 때문에라도 당신은 대법원장 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참 다시 돌이켜봐도 그 당시에 정말 제가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이었던 위증교사 갖고 그냥 판결문을 줄 그거 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나왔을 때 유죄 취지가 나왔을 때 그 판결이 맞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파기 재판까지 참 쉽지는 않았겠다. 아마 대법원이 그날 사실은 그때 박지원 의원도 그랬고 빨리 선고일을 잡았잖아요. 대법원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그 리스크를 털어주려는 거다 대법원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거 다 털고 훌훌 어차피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그게 어차피 2심에서 무죄는 안 돼 3심에서 자 유죄 자 대법원 확정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 예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제가 취재를 많이 했는데 유수의 아주 경력 있는 전직 법관 출신의 변호사 이런 분들도 다 그쪽으로 손을 들었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좀 비겁하게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서 자 이재명 피고인 공직선거법 무죄 확정 이거 해주려는 거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취재해본 다른 일부는 아닌 것 같다는 기류가 있긴 했는데 사실 예상을 뒤엎은 거였어요. 유죄 그러니까 대법원은 어떤 나름 용기를 내긴 낸 거예요. 맞아요. 용기를 내긴 낸 건데 어떤 분들은 이왕 용기를 낼 바에는 조금 더 이 악물고 파기 재판까지 갔으면 어떻겠냐는 또 의견도 일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상하고 아 우리 이재명 후보의 이 짐을 하나 쓱 덜어주는구나 대법원 고맙네 생각하다가 그날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일종의 그 억하심정이 있는 건데 아 좋아요 어느 쪽이든 그런 심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유니까. 근데 그 어떤 이유가 됐든 그게 됐든 그 다음에 왜 한덕수 총리 영장 안 내줘? 왜 지기현 재판장이 저 재판하게 계속 놔둬? 조희대 영 꼴 보기 싫은데 너는 왜 계속 대법원장이 있어? 무슨 이유가 됐든 대법원장 물러나.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상권 분립이라는 기본적인 그 대한민국의 국채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야말로 위헌 발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말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 임기는 6년입니다. 6년을 다 채우면은 2023년이니까 2029년까지 이제 임기가 있는 셈인데 여기에는 법원장 그 정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70세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1957년 6월 6일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기를 다 한다고 그래도 앞으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2년도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2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그것도 못 봐주겠다 이거죠.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요. 그 2년 사실은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 시킬 때도 원래 처음에 누구 한 명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낙마했었고 이름이 잡지 안 떠오릅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그냥 흔쾌히 통과시켜준 이유가 그래 우리가 나 정권 잡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이가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임기 중반에 한번 교체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냥 해준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감내하고 했던 그 기간도 지금 감내를 못 하겠고 당장 오늘 내일 중에 뭐 조만간 그만두렴. 안 그만두면 우리가 이런 망신살을 뻗치게 해주든 이러이러한 권한을 동원하든 뭐 아까 말씀드린 탄핵 소추까지도 저는 만지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2023년 12월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해줬던 거는 그렇죠. 해줬던 거는 불과 2년 뒤에 이재명 정권이 시작할 줄 몰랐던 거지.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잡더라도 이 사람은 70세니까 어차피 주말에 우리가 한번 교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느 쪽이든 그냥 적절한 타협안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그다음에 뭐 이 계엄이 있고 뭐 탄핵이 있고 했던 이런 상황은 뭐 그때 누구도 상상을 못했을 때니까요. 네, 아무튼 그 조희대 대법원이 지난번 전원 합의체 때 그때 파기 자판을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면 나라가 뒤집혔을 것이다. 저희 방송 시작에 이제 동료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광화문 일대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이 다 쏟아져 나와가지고 아마 대법원 진격하고 뭐 어디 진격하고 다 진격의 나팔을 불렀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인정된 그런 상황,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만 가면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구나. 그래서 소위 진보 진영, 좌파 진영에서는 자 우리가 다시 정권을 획득했다라고 다 생각하던 그리고 지금은 내란 국면이야. 이 우리 내란 세력을 때려 부셔야 돼. 막 이런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강한 의견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그때 파기 자판을 했으면은 그 반발이 또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죠. 조희대 물러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나경원 예. 국민의힘 의원이 이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또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방금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그렇습니다. 네. 예. 법사위원장이 할 말이냐?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로우니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 찍어내라는 것 아니냐?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 통치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은 사형이라는 판결문을 빨리 내놓고 관련된 사람 영장 들어가면 따박따박 현금 인출기에서 비밀번호 누르면 현금이 나오듯이 따박따박 영장을 내놔라. 왜 영장이 기각이 되느냐? 왜 한덕수 총리 우리가 빨리 구속시키고 빨리 구속시킨 다음에 저 압박해갖고 술술술 우리가 원하는 진술을 받고 싶은데 왜 영장이 자동 자판기처럼 안 나오느냐? 그런 불만의 연장선상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나왔었고 지금 말만 특별을 전담으로 바꿨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그 얘기했다시피 본질은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저렇게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에 현저히 위반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제는 대법원장 물러나라. 이거는 이제 아예 본질적으로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그 양상에 가는 거라서 오늘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아까도 김 선배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와도 뭐 완벽하게 충돌하는 거고요. 그 사법부 독립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관 구성, 조직상의 독립 등을 전제로 한다. 이런 헌법학자들의 의견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되고 심지어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 12.15.18 사건도 그렇게 무작위 배당을 통해서 당시에 그 당시에는 서울 지법 하던 시절이죠.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울지법 형사 31번에 하여튼 이 구성되어 있는 부 중에 하나로 그냥 배당이 됐었지. 그때도 무슨 내란 특별재판부 이런 걸 만들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내란 소위 특별재판부라는 걸 만들었던 거는 다 소위 쿠데타나 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헌법의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던 거고 이렇게 헌법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3.15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는 그 당시 우리나라 헌법 부칙에 특별재판부 조항이 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만들었던 거지. 예,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 5.18 민주운동 그 이후에 말이죠. 예. 그 이제 관련자들 재판할 때 그때 특별재판부 안 만들었어요. 아무리 이 김영삼 대통령이 예. 나라 바로 세우기 재판한다 그랬지만 예. 당시에 서울지법에 있던 형사 합의부의 부 중에 하나한테 수석부에 그냥 배당이 돼 있을 뿐입니다. 가령 사건의 중대성으로 본다면 예. 당시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을 때 예. 그때야말로 특별재판부 그러면 왜 안 만들었는지.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그걸 되새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법학자들이 여기서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다 그 믿음이 완벽하게 공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믿음을 지금 근본부터 흔들고 있는 거라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속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나온 속보를 조금 예. 방금 말씀하신 거기 관련해서 지금 화들짝 놀랐는지 대통령실에서 예.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취지를 오독한 것이다. 대통령실 입장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 없다. 라고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하고 큰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네. 심지어 지금 한동훈 전 그 국민의힘 대표는 예.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 내쫓는 건 탄핵 사유다. 이런 저희가 아까 다뤘던 그런 내용 반응이 나온 겁니다. 나왔네요.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음. 방금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우리가 공감했다고 취지를 오독한 거야. 입장 없습니다. 라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는 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깜짝 놀라게 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대해서 뭐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변명을 했답니다. 예. 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서 입장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 왜 그건 잘라내고
다른 얘기했건 합니까? 아니, 라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칙 공감한다 그랬잖아요. 글쎄 제 말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도 예. 우리 장 실장님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다 얘기해서 우리가 그걸 다 하나씩 해석을 달아서 시청자들과 공감하고 소통했더니 그거 오독한 거야. 입장 없다고 앞에 밝혔잖아. 입장 없어요. 이렇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외관적으로는 뜨고 하면서 한 발짝 물러나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건 아니에요라는 그런 정도의 미세한 입장 변화는 나왔다. 자, 거기까지 전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든 입장문은 연필로 쓴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무슨 틀리는 거 있으면 지우기로 다 지우는 걸로, 잉크로 쓴 입장문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옛날에 전용록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고 했었는데 대통령실 대변인 성명은 연필로 쓰겠습니다가 되는 건가요? 하여튼 거기까지 전해드리면 오늘 저희가 앞뒤 수미상관으로 잘 전달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쟁하고